김민재, 아무리 지쳐도 경기력이 좋긴 한데 너무 갈리는 거 아닌가요? 자, 볼리의 통기자입니다. 오늘 6일 새벽 열린 나폴리와 아탈란타의 세리에A 13라운드 후토크입니다. 결과 나폴리가 아탈란타에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거둔 나폴리는 세리에A 전경기 무패 행진 중이죠. 11승 2무로 이 기록을 늘렸습니다. 2위였던 아탈란타와의 빅매치였어요. 그런데 그 원정 경기를 직접 이겨내면서 승점차를 8점으로 벌렸습니다. 자, 경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흡이차, 크바라첼리아가 없지만 나폴리가 이겼다라는 점이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번 시즌 나폴리의 신예 에이스로 맹활약해왔던 흡이차가 빠졌어요. 나폴리 공격에서 6골 5도움을 몰아치면서 이번 시즌 팀을 떠나서 나폴리 전체, 세리아 전체, 또 어쩌면 유럽 전역에서도 가장 파괴력 있는 측면 공격수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선수가 바로 크바라첼리아입니다. 김민재와 함께 이번 시즌 영입돼서 곧바로 주전 자리를 차지한 선수죠. 이 흡이차가 요통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번 시즌 세리에A 첫 결정이었습니다. 흡이차가 없는 자리는 이제 엘리프 엘마스가 메웠는데 엘마스도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폴리 공격의 에이스는 누구였느냐? 역시나 빅터 오시멘이었습니다. 오시멘은 이번 시즌 초반에는 부상으로 결정하기도 했죠. 그래서 라스파돌이나 시메오네가 대타로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부상에서 돌아와서 다시 준 자리를 되찾은 오시멘이 최근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해서 상승세를 쭉 타고 있었고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최근 5경기 6골을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소올로 상대 경기로는 해트트릭도 했었죠. 이번 경기 가장 힘든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아탈란타 베르가모 원정이었는데 오시멘의 위력은 여전했습니다. 오시멘은 전반 23분 삐오트르 지엘린스키의 정확한 크로스를 헤딩으로 받아 넣어서 동점골을 넣었어요. 이 팀 차원에서 부분 전술이 좋았어요. 코너킥을 바로 올리지 않고 슈패스를 한 다음에 질렌스키가 한 박자 늦게 올리는 그 전략이 이제 오시멘이 상대 수비수 뒤로 숨어 들어갈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오시멘은 낙하 지점에서 높은 타점과 완벽한 헤딩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35분에는 오시멘의 도움도 있었어요.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앙기사가 중원에서 공을 따내서 측면으로 공을 빼줬는데 이때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오시멘이 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연한 발작을 가진 윙어는 아니지만 특유의 그 좀 엉성하지만 막기 힘든 돌파에 이어서 땅볼 크로스를 해줬죠. 그 엘리프 엘마스가 마무리하면서 나폴리가 2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오시멘이 이날 75분을 소화하면서 1골 1도움을 추가해서 리그 8골 2도움이 되었습니다. 8골은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득점 1위예요. 단독 1위입니다. 그 전까지 볼로냐의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와 7골로 공동 1위였는데 한 골을 추가하면서 먼저 8골로 치고 나갔어요. 다만 이제 13라운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팀 선수들의 득점에 따라서 1위가 아닐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위입니다.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해봐야겠죠?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일단 잘한 점부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좀 어려웠던 점부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자면 김민재 선수는 이 바로 전 경기였던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 본격적으로 좀 체력이 고갈된 듯한 모습을 보였죠. 특히 경기 막판에는 점프가 좀 낮아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좀 샀는데 또 이 베르가모 원정을 앞두고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어요. 바로 경기 당일에 가족의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현지 보도가 있었던 거죠. 좀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이 모두 굉장히 피곤하고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태에서 빅매치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게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전술적으로도 김민재에게 부담이 컸어요. 왜냐하면 상대팀 아탈란타가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었던 경기 시점으로요 2위를 달리고 있었긴 했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좌우 비대칭이기도 하고 한 군데에 힘을 실는 운영을 많이 하는데 이날 나폴리를 상대로는 왼쪽 측면 공격을 거의 주로 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빠지는 공격수 아데몰라 루크먼 그리고 왼쪽 윙백 요아킴 멜레를 중심으로 왼쪽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나폴리는 오른쪽 수비가 막아야겠죠? 그런데 오른쪽 윙어 이르빙 로사노가 충분히 수비 가담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빌드업이나 드리블 상황에서 많이 끊기면서 상대에게 왼쪽 측면 공격 기회를 내주는 효과가 많이 일어났어요. 로사노가 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의 오른쪽 수비수 디루렌조가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디루렌조가 끌려나가서 오른쪽에 비면 김민재 선수가 연속으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김민재가 오른쪽 측면 수비 커버를 좀 많이 해야 했다. 그래서 상대가 속도를 붙여서 들어올 때 약간 지쳐서 최고 쌩쌩할 때보다는 좀 무뎌져 있는 김민재의 발로 막지 못한 장면이 한두 번 나왔다. 대표적인 게 유아히 멜레가 윙백인 멜레가 오버래핑 하다가 측면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기습적으로 중앙으로 친 다음에 오른발 슛을 날렸는데 김민재 선수가 돌파를 허용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도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폴리의 첫 교체 카드가 오른쪽 수비 구멍을 만드는 그 연쇄 자격을 만드는 오른쪽 윙어 로사노를 빼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로사노 대신에 훨씬 측면 수비가 좋은 마테오 폴리타노가 투입된 뒤로는 이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됐죠. 후반 12분에는 김민재가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흐르는 공을 따내기 위해서 몸을 날려 먼저 동료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다리를 접었거든요. 달려오던 아탈란타 선수 파살리치죠? 이 선수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경고가 나왔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가 좀 아쉬울 만한 판정이에요. 공을 먼저 건드렸고 다리를 접었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 상황 자체는 아쉬울 수 있다. 약간 억울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앞서서 나폴리 팀 차원에서 여기 김민재도 연루돼 있죠. 공을 더 간결하게 처리했으면 애초에 이런 위기가 안 생겼는데 좀 루즈볼 위기가 있어서 김민재가 급히 몸을 날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빌드업 차원에서 오히려 아쉬운 점이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좀 많이 올라갔을 때 또 측면으로 빠졌을 때는 좀 고생을 했지만 문전에서 수비할 때나 너무 급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느린 템포에서는 김민재가 충분히 잘했어요. 김민재 특유의 한 박자 빠른 판단이 굉장히 팀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먼저 전반 15분의 장면. 결과적으로 실점이 됐지만 실점 과정에서 김민재의 멋진 수비를 볼 수 있었는데 상대 코너킥이 혼전으로 이어졌는데 김민재가 상대의 슛을 거의 골라인에서 한번 막아내고 그 다음에 막아낸 것을 상대가 잡아서 다시 슛을 할 땐 블로킹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의 2단 선방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혼전 전에 김민재가 수비를 하기 전에 오시맨이 핸드볼을 했어요. 그래서 VAR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면서 김민재의 멋진 수비는 없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취소됐어도 김민재 선수의 역량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게 또 김민재 선수의 특징이죠. 필요하다면. 그리고 높은 성공률로 그 벗어난 상황에서 마무리해 주는데 이것도 좀 잘 나왔습니다. 후반 20분이 대표적인데요. 상대 선수를 따라서 파트너 센터백인 주앙 제주스보다 앞으로 나가서 마치 미드필더 같은 자리로 갑자기 올라가서 상대 공격수인 회이룬을 굉장히 잘 마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깔끔하게 끊어내고 역습 기회까지 만들어냈죠. 또 후반 34분에 루솔란 마리노프스키가 슛을 시도했는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좋은 슬라이딩 태클 블로킹으로 막아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민재 이처럼 수비 비중이 컸고 빌드업에서도 비중이 컸어요. 패스 성공률이 87%로 두 팀 선발 선수를 통틀어서 3위였습니다. 공중볼 경합은 2번에 모두 승리했고요. 공 탈취 2회 시도에서 모두 승리했고 걷어내기 4회, 가로채기 1회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경기를 힘든 몸을 이끌고 해줬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 다른 선수들은 안 그러는데 김민재만 주저앉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월드컵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까지 2경기 남았거든요. 다음 경기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스팔레티 감독이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쉬엄쉬엄 할 수도 없고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이지만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스프린트가 잦은 스타일이잖아요. 좀 우려가 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잘했는데 걱정이 된다. 그런 경기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를 해보자면 나폴리는 2위로 나폴리를 추격해왔던 아탈란타를 꺾으면서 이번 시즌 전반기 13경기 동안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11승 2무라는 결과 이상으로 좋은 이유 강팀을 이미 많이 만났다. 그리고 그 이미 많이 만난 강팀들과의 경기가 모두 원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나폴리를 위협할 만한 팀을 2위부터 쭉 얘기를 해보면 아탈란타, 밀란, 로마, 라치오, 인테르, 우디네세, 유벤투스 크게 봐서 7팀 정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폴리는 이들 중에서 라치오, 밀란, 로마, 아탈란타를 상대해서 모두 승리를 했는데 전부 원정이었어요. 특히 현재 2위부터 4위인 아탈란타, 밀란, 로마 상대로 모두 원정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엔 이 팀들과 홈 경기가 남아있는 거니까 나폴리가 좀 더 수월하게 선두를 수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1위를 시즌 끝났을 때 스쿠데토를 딸지 즉 우승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섣불리 말하기 힘듭니다만 현재 1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이미 마련해놓고 있는 거죠. 상승세를 탄 나폴리 그 중심에 있는 김민재 경기력은 늘 믿음직하고 아주 좋습니다만 조금만 더 체력을 회복하고 카타르 월드컵에 합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들의 바람일 겁니다.